유가 시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유가는 방수 처리가 완료된 유가예요. 방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유가 물을 안 새게 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래층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이 샌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아래층을 방문을 하죠. 방문을 했을 때 상단 쪽에 시멘트 쪽에는 물기가 없고 파이프 쪽으로 타고 흘러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런 형태로 떨어지냐 하면은 배수관 파이프랑 이쪽에 틈이 있습니다. 지금 틈이 있어가지고 이쪽 콘크리트로 물이 많이 안 탄 거죠. 만약에 이쪽 부분이 다 붙어 있다면은 파이프에 딱 묶여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에 페인트 탈락이 일어나겠죠. 일단 방수 작업을 해야 되니까 보양 처리를 진행을 하고요. 위에 올라가서 유가가 어떤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고 물이 많이 새가지고 유가 방수를 진행을 했다는 자리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쪽 부분에 틈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이 새는 거는 당연하겠죠. 이쪽 부분을 왜 시공을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뜯어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를 뜯은 상태예요. 유가를 뜯을 때는 이쪽 부분에 정을 넣어가지고 천천히 뜯어낸 다음에 유가 부속을 빼내면 돼요. 지금 현재 백시멘트로 이쪽 부분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쪽 부분은 공간으로 그냥 골조가 그냥 보여버리죠. 이쪽으로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물이 왜 들어가냐? 아까 봤을 때 이쪽 부분하고 물이 타고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은 여기 이렇게 이 백시멘트 안쪽으로 고여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이쪽에 흡수돼 가지고 파이프와 콘크리트 사이에 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파이프와 콘크리트는 붙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수 작업을 진행을 해주는 거고요. 방수 작업은 이 부분에 방수 작업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구조를 보면은 슬리브가 있습니다. 벽이죠. 벽이 있고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유가는 여기에 이제 시공이 딱 돼 있죠. 시공이 돼 있는데 요쪽 부분 파이프와 연결된 콘크리트 부분에 물이 새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흘러 떨어지는 거죠. 밑에서 봤을 때 공간이 요만큼 있어가지고 파이프가 천장 쪽으로 물기가 천장 쪽으로 탄 게 아니고 공간 때문에 파이프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형태가 된 거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시공할 때 하수 유가 형태고요. 홈통을 사용하는 유가는 또 틀립니다. 보통 방수를 할 때 홈통을 사용하는 유가와 일반적으로 그냥 파이프만 있는 유가가 차별이 많이 되는데요. 홈통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벽이에요.
슬라브 구조고 홈통이 위치를 합니다. 홈통이 이렇게 위치를 해요. 이렇게 위치를 하고 홈통 위에 별도의 구조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방수층은 어디냐 하면은 방수층은 이쪽 부분이 돼요. 물기가 타고 이쪽에서 물 사용하는 것이 타고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방수층을 만났을 때 방수층을 타고 흘러 들어가서 홈통의 가운데 부분 파팅이 있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밑에 쪽은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꽂혀 있고요. 보통 우수관 형태도 그렇고 화장실 형태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파이프가 관통된 형태의 유가를 방수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방수하는 거는 뭐 원리를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겠지만 약간의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개중에는 요 방수층 위에 덧방을 하면서 계속 수위가 높아져요. 바닥면이 높아지면서 이쪽 부분에 타일 같은 거, 잡쓰레기 같은 걸 넣고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쪽 부분을 방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쪽 부분을 방수를 하는 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방수를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을 방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쪽 부분을 방수를 해야 돼요. 물이 떨어져서 방수층에 고여가지고 방수층을 타고 흘러서 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공사를 할 때 사진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유가를 다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하면은 바로 이쪽 부분이 골조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쪽 슬라브 쪽 부분, 이쪽 부분에다가 방수를 할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이프와 콘크리트와 닿는 부분, 이쪽 부분에 방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쪽 부분도 지금 여기 파이프 제가 잘라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를 왜 잘라놨냐면은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은 파이프가 올라온 것이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와 있던 파이프가 아니고 파이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에 딱 보이면은 요 턱을 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게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제가 커팅을 해준 거예요. 이 면을 맞춰가지고 면을 맞춘 다음에 이쪽 콘크리트 면하고 이쪽 파이프 면하고 이쪽 닿는 부분을 방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뭐 파쇄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방수액을 사용해서 일단 방수를 진행합니다. 방수액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수액은 시중에 파는 방수액들은 다 좋은 방수액들이에요. 방수액의 원리가 뭐냐면은 콘크리트 사이사이로 기포층 사이로 침투를 해가지고 끈적이게 하는 막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일단 방수액을 가지고 이쪽 콘크리트에다가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흡수를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엣지 부분, 이쪽 부분도 스며 들어가 가지고 파이프와 콘크리트 사이를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수용성 방수액. 보통의 방수액은 다 수용성이에요. 물에 녹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방수를 한다고 해도 물이 계속 차 있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방수액 농도가 약해지면서 방수가 또 깨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방수액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수액은 스파크라는 방수액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거는 어느 거나 사용하셔도 문제 없어요. 방수액을 이렇게 뿌려줘서 일단 시멘트에 흠뻑 먹게 해준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거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를 방수액에 뿌려가지고
솔로 문대 준 거예요. 방수액 다음에 시멘트, 알시멘트라고 하죠. 몰탈이 아니고 시멘트. 이 시멘트를 왜 뿌려주느냐, 왜 여기다가 이제 더 덧칠을 해주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방수액 가지고 기존의 골조층에 틈을 메꿨어요. 틈을 메꾸면은 틈이 작은 틈도 있을 거고 큰 틈도 있을 거예요. 이 작은 틈은 물로 메꿔주고 큰 틈은 시멘트 가지고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 가지 또 포인트 중요한 것은 요 부분이 이렇게 마르는 형태로, 방수액이 말라야지 다음 시공이 가능해요. 열풍기 같은 거 가지고 방수액을 잘 말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쪽에다 이제 스파크 방수액을 진행을 하죠. 이쪽에 방수액을 또 진행을 하고 발라주고 다시 또 시멘트를 뿌려가지고 또 방수를 입혀주고, 이렇게 할 때 이쪽 엣지 부분도 꼼꼼하게, 틈이 없을 부분에, 틈이 있는 부분에 꼼꼼하게 칠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2, 3회 정도 방수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백시멘트를 채우고 유가를 딱 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물이 안 셉니다. 백시멘트는 여기도 뭐 백시멘트가 살짝 보이지만, 백시멘트는 물기를 만들어주고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백시멘트 자체에도 물이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은 요층으로, 방수층으로 물이 타가지고 요 파이프 속으로만 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그냥 슬라브 구조의 파이프만 딱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쪽 부분을 방수를 해주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 위에다가 이제 백시멘트를 바르고 유가를 앉혀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타일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물이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털어지고, 떨어져서 이쪽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요. 예, 이것으로 기본적인 방수, 유가 방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